제목으로 쓰겠습니다. 중국 쪽을 통해서 중국 쪽을 통해서 흘러나온 얘기는 뭐냐면은 북한은 미국하고 대화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된 것 중에 그 비핵화 조항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만 맞아. 빼면은 저 대화하는데 미국하고 아무 문제가 아무 없다. 문제가 없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이미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그러면서 네. 비핵화가 쟁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화가 가능하다요. 예. 그러면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저기 적대 정책이라든가 관계 정상화, 그다음에 경제 제재 완화 이러면서 북한이 국제사회하고 맺는 어떤 그 관계 맺기, 정상 국가로 되는 과정에서 걸림돌을 제거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이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예, 또 비슷한 문제라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이란하고의 어떤 협상에서 성공의 에너지가 나온다면 이건 북한하고 협상에 좋은 영향을 줘요. 그런데 이란하고 지금 이게 저 휴전 내지는 종전 협상이 타결된 것처럼 돼 있지만 이 양해각서는 네. 종전 협정이 아니라는 데 맞아요.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갖고 이거는 2018년에 싱가포르 회담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러나 60일 후에 또는 뭐 30일 후에 예. 2019년 같은 대참사가 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하노이 같은. 뭐가 나왔냐면은 그 트럼프가 뉴욕타임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중동 수호자 역할론을 다시 제시를 했는데요. 이를테면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최종 핵합의가 실패하면 군사 공격을 재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타냐후에 대해서도 그 매우 까다로운 친구다. 솔직히 말해서 네타냐후가 우리한테 매우 감사해야 된다. 만약 이란이 핵무기가 있었다면 이스라엘 2시간도 못 버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한 이번 합의는 오바마가 했던 2015년 핵합의보다 그렇지. 훨씬 그게 중요해. 우월하다. 트럼프한테는 예. 그게 중요해요. 훨씬 우월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15년에서 20년간 중단하는 방안을 두고 지금 최종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잠정 합의 성과는 뭐냐면 호르무즈 해협이 영구적으로 통행료가 없는 해역이 될 것이다라는 건데 이거 원래 없었잖아요. 원래 그러니까. 없었던 건데 전쟁 때문에 생길 뻔하다가 이제 없어진다면 이거 트럼프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이 네. 처음에 그 우라늄 농축 기간을 10년이냐 15년이냐 20년이나 할 때 네. JD 벤스 부통령이 파키스탄 가서 이란하고 얘기한 거는 20년을 요구한 거예요. 벤스가. 맞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 무렵에 이게 4월 달 상황인데 발끈한 게 무슨 무기한이지 20년이나 하면서 벤스하고 이란하고 한 거를 트럼프가 깬 겁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벤스 안으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벤스 안으로. 네. 그러면 두 그럼 그때 하지. 달간 왜 빙빙 돌아서 이 소모전을 하느냐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나마도 오바마보단 낫다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출구 전략을 짠 거 아니냐. 네. 그 다음에 이제 60일 후로 미룬 그 핵협의 말입니다. 이거 하고 이제 그 제재 완화 요 부분이 이제 60일 후고 호르무즈 해역 개방은 즉시 하는 거예요. 네, 즉시. 그리고 그 미국도 이란 봉쇄를 즉시 해제하는 건데 그건 언제냐? 사인하는 즉시란 말이야. 사인하는 즉시.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투 트랙으로 나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시적인 해협 봉쇄. 일단은 뭐 엔진에 시동을 걸어라, 석유가 흐르게 하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선물을 갖고 오는 거는 임시적인 합의 위에 서 있는 건데 네. 본회의가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으니까. 이번에는 완벽한 종전 선언을 하는 게 아니라 휴전을 60일간 그리고 연장하는 이게 방안. 설령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중동의 모든 교전을 중지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네. 뭐 헤즈볼라, 레바논, 예. 예멘, 후티 반군 다 중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스라엘이 말 듣겠죠. 또 이러다가 엉뚱하게 또 한 방 쏘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죠.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되면 네. 이 합의대로라면 네타냐후는 이 순간 정치 생명 끝이에요. 지금 이미 이것 때문에 네타냐후 집에 반은 가라고 하는 것 날라갔어요. 같은데요, 반은 왜 날라갔다고. 트럼프가? 그죠? 네. 거기에다가 이 국가 간에 어떤 책임 있는 당사국 간에 중동의 평화가 온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가가 아닌 무장 단체들, 비공식 단체들의 전쟁도 진짜 끝나는 거냐? 그러니까 중동의 전쟁이 국가 간의 전면전은 사라지는 게 맞지만 이 협의로 그러나 저기 일명 그 더티 워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뭐랄까 비대칭 전쟁 여기저기서 그냥 산발적으로 국지적으로 이제 흩어지는 비대칭 전쟁까지 이걸 사라진다고 말할 수 어려울 것 있느냐? 같은데. 중동의 상황을 빗대보면 일단 호르무즈라도 풀면 일단은 석유는 일단 안정적으로 좀 빠르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의 물가가 그러니까 좀 내려가는 거 이런 아니겠어요? 비대칭 그거 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란을 포위하는 외교적 포위망이 아브라함 협정입니다. 이걸 가속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걸프 국가들이 이스라엘 편을 든 게 아니라 전부 다 미국 편을 들면서 이 종전 협상에 박수를 치고 있어요.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하고 협정을 맺는 게 아브라함 협정인데 그런 거 섣불리 맺었다가는 도리어 이제는 옛날에 중동 평화를 가져오는 아브라함 협정이 이번에는 괜히 불씨만 만드는 협정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지체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이제 양상과는 다르게 또 다른 불확실한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미국이 이러면서 중동에서 군사력을 빼버리잖아요. 이 협정을 핑계로 해서. 네. 그러면 중국, 러시아가 다시 관여하겠다고 달려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복잡하네. 그, 지금 이제 진짜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이 협상이 너무나 내가 보기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네. 이 협상이 굉장히 불확실한 건데 그거는 뭐냐면은 그만큼 이게 복잡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협상이 MOU를 종전 MOU를 체결하겠다고 지금 이러한 강경파들까지 나섰던 동의한 거잖아요, 지금. 네. 물론 이제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저는 모스타파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당장에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숨통을 트야겠다. 그렇죠. 이 차원에서 빨리 협상을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기적 안정을 목표로 해서 이걸 한 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숨통을 좀 타서 그렇죠. 그래서 이란도 조금 경제적 상황을 좀 돌리자, 시간을 좀 벌자 이런 겁니다. 예. 근데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예. 트럼프도 7월 4일 전에 빨리 좀 현전 전쟁 끝내가지고 7월 4일부터 다른 프로세스 진행해 나가자. 그러니까 원래 이게 복잡할 수밖에 없었던 이란이 미국을 철저히 불신하고 중동 내부에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었는데 그런 일시적으로나마 빨리 전쟁을 끝내는 것들에 대한 미국과 이란의 양자 간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모스타파라는 어쨌든 이란을 지도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카타르가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중재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카타르가 이제 그런 중동에서 자신의 입지를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것을 통해서 카타르 나라의 헌법에도 그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분쟁을 이렇게 평화적으로 중재하는 국가 이상을 가져나가는 걸로.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굉장히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급하게 만들어 놓은 거긴 하지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불안정한 거예요, 이 자체가. 근데 이제 불안정한 거를 어떻게 60일 동안에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그 파키스탄도 하지 못했던 그런 역할들을 지금 카타르가 굉장히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또 걸려 있으니까 왜냐하면 네. 카타르는 5억 달러 뭐 제안했다고. 그것도 있고 가스관을 또 이란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가스 매장 시설들을. 그리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타르가 나서 가지고 이거에서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란하고 막 서로 그냥 막 잘자랑을 가지고 또는 불신이 있어 가지고 조절이 안 되는 것들 카타르가 지금 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제 MOU라는 거는 매우 불안정한 거예요. 김정대 네. 원만한 것이 이 불안정한 MOU를 60일 동안에 어떻게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게 거는 중요하네요. 그렇죠. 예. 저는 국제사회가 관여해야 된다고 봐요. 이제는 미국이 어느 정도 이쪽에서 좀 빠져나가고 이제는 유럽 또 한국, 일본 이런 중견 국가들의 국제 연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역할을 할 때가 됐다 이거고요. 그래서 G7에서 뭔가 이거에 대한 저는 이번에? 급하게 지금
올라면 19일 날 서명하는 거는 네. G7 전에 예. G7 끝나고 나서 서명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7에서 뭔가 이거에 대한 이 MOU 자체는 사실은 그냥 깨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무슨 종전을 한다는 것을 약속한 MOU도 아니고 네. 종전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MOU거든요. 실무 절차.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본다면 의제에 정말 대한 실무 절차. 가벼운 약속인 거예요. 근데 그나마 그 가벼운 약속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엄청난 환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벼운 약속을 일단 좀 더 무겁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G7에서 뭔가를 예. 해야 된다는 거예요. G7에서 뭔가 입장이 그렇지. 나와야 그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다시 코스피 8,000을 회복하고 그러는데 어이, 오늘 8,600, 어. 8,600.80. 대한민국이 코스피만으로 가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런 국제사회의 집단지성이 역할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대한민국의 생존의 기반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어차피 미국은 빠져요. 어느 정도 철수합니다. 저 중부군 사령부 네. 5만만에 있는 전력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카타르도 그래요. 그 번영하던 중동의 최고의 부국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그 활기차던 나라가 이번에 이란 전쟁 이후로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공격을 받아버렸잖아요. 완전히 폐해가 미군 돼가지고 기지 설치해 놓으면 안전할 줄 아는 오히려 미군 기지 써가지고 공격 받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카타르는. 이 나라들한테는 우리 한국 일본보다 더 절박한 생존의 그렇지. 문제가 걸려 있었던 거고 그 힘으로 여태까지 온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국제사회가 관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야기는 미국의 주관과 변덕을 컨트롤하고 이란과 국제사회가 대화를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평화의 매우 순기능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요. 이게 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되냐? 아까 제가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대해서 우리 외교안보 실무진들이 네. 디테일하게 뒷받침을 잘 못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황님 만나고 그다음 G7 회담 하잖아요. 그럼 교황님 만나실 때 이 이란 전쟁의 MOU가 뭔가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장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황님과 이재명 대통령께서 교황님께 그 말씀을 드려야 돼요. 급하게 지금 빨리 대통령께 그 메시지 보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G7 회의 때 우리 지금 대통령이 초청받아서 간 거잖아요. G7 예. 국가도 아닌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발언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긴급 발언 요청한다고 아니면 의제를 제안을 해가지고 G7 회의 정상회의에서 그 다 G7 정상회의가 끝나면은 이제 19일 날 MOU 체결되니까 네. G7 정상회담에서 이 MOU가 확실하게 체결되고 MOU가 유지되는 60일 동안에 이 프로세스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G7 국가들이 보장한다, 뭐 노력한다, 뭐 한다 이런 것들을 빨리 좀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한테 보내야 돼요.